각기 다른 시리즈의 영화들이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진행되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그런 만큼 새로운 영화를 100% 즐기려면 과거 영화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 개봉된 마블 영화들을 새롭게 보고 싶은데 과거 개봉작들을 다 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나 예전에 봤던 영화의 내용들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한 요약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제작사에서는 아이언맨 1부터 곧 개봉할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의 22편에 대해 인피니티 사가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오늘 영상은 그 중에서 가장 초기에 개봉한 페이지 1의 6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수업체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CEO인 토니 스타크는 천재적인 엔지니어이자 백만장자인 동시에 자신을 비난하는 기자를 처음 만난 날 잠자리에 끌어들일 정도로 수완 좋은 바람둥이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토니는 신무기 제리코 미사일의 시연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방문하게 되고 돌아오는 길에 테러 집단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무기로 공격을 가하는 테러리스트들의 폭격에 휘말려 정신을 잃어버린 토니. 의식을 찾았더니 가슴에는 폭탄의 파편이 심장 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전자석이 배터리에 연결된 채 설치되어 있고 테러리스트들에게 감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을 텐닝즈라 칭하는 테러리스트들은 토니에게 제리코 미사일을 만들어주면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토니는 제리코 미사일을 만들어주는 척하며 전자석에 연결된 배터리 대신 동력원이 되어줄 아크 리액터와 남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금속 슈트를 만듭니다. 어렵게 슈트를 완성한 토니는 텐닝즈 일당들을 쓸어버리며 탈출에 성공했으나 급조된 슈트는 박살이 납니다. 그 후 구출되어 미국으로 돌아온 토니는 기자회견을 열어 돌연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군수사업부를 해체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이 때문에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주가는 폭락하고 회사의 이사진은 토니를 CEO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합니다. 토니의 아버지인 하워드 스타크 때부터 같이 회사를 운영해온 오베디아 스탠은 이 사태를 수습해보려 하고 그 일환으로 아크 리액터의 기술을 발표해 이사진을 설득해보자 하지만 토니는 이를 거절합니다. 자택에 돌아온 토니는 금속 슈트를 다시 제작하고 텐닝즈는 사막에서 첫 번째 슈트의 잔해들을 습득합니다. 어느 날 토니는 기자회견 이후로도 테러리스트들에게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무기들이 납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토니는 새로 완성된 슈트를 입고 텐닝즈들에게 피해를 받고 있다던 마을로 날아가 일당들을 쓸어버리고 마을을 구출한 후 텐닝즈가 보유하고 있던 제리코 미사일도 없애버립니다. 슈트의 잔해를 습득했던 텐닝즈의 간부는 설계도를 믿기로 오베디아와 거래하려 하지만 오베디아는 이를 무시하고 텐닝즈 일당에게 설계도와 잔해를 강탈해옵니다. 토니의 비서 페퍼포츠는 오베디아가 새로운 슈트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과 토니의 납치가 사실은 오베디아의 사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냅니다. 페퍼는 토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하지만 아크 리액터의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던 오베디아가 토니를 마비시켜놓고 가슴에 있던 아크 리액터를 강탈해 가버리고 페퍼는 전략적 국토 개입 및 집행병참국 줄여서 쉴드라 불리는 기관의 요원 필콜슨과 함께 오베디아를 체포하러 가지만 오베디아는 자신의 주도로 개발한 슈트를 입고 페퍼와 요원들을 공격합니다. 토니는 예전 교체 후 페퍼가 기념품으로 만들어줬던 구형 아크 리액터를 장착하여 페퍼를 구하기 위해 오베디아에게 맞섭니다. 토니는 구형 아크 리액터의 부족한 동력으로 인해 고전하지만 페퍼의 도움을 받아 각종 기지를 발휘하며 결국 오베디아를 물리칩니다. 언론은 금속 슈트를 입고 사태를 수습한 이를 가리켜 아이언맨이라 이름 붙이고 이후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을 은폐하면서 수습하려는 실드가 건네준 대본을 무시하고 자신이 아이언맨이라 밝힙니다. 미 육군 중장 썬더볼트 로스는 2차 대전 때 있었던 슈퍼솔저 프로젝트를 부활시키려 하고 과학자이자 자신의 딸인 베티 로스의 연인인 브루스 배너를 방사능 항체에 대한 연구라고 속이며 끌어들입니다. 연구 중 사고로 인해 브루스 배너는 흥분하면 엄청난 힘과 내구력을 가지지만 이성을 잃고 날뛰게 되는 헐크로 변신하는 몸이 돼버리고 이를 무기로 활용하려는 로스 장군을 피해 도주합니다. 이후 브루스는 브라질에 숨어 살며 흥분을 가라앉히는 법을 익히는 한편 미스터 블루라는 익명의 연구자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몸을 원래대로 돌리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미스터 블루는 연구가 더 진행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게 되고 로스 장군은 브루스의 위치를 추적해내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브루스를 잡으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브루스는 통제에 실패해 헐크로 변신하게 되지만 그 덕분에 성공적으로 도망치게 되고 치료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브라질에서 브루스를 습격했던 특수부대의 지휘관 에밀 블론스키는 자신이 목격했던 헐크에게 투쟁심을 불태우며 로스 장군에게 자신에게도 혈청을 투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대학에 몰래 잠입한 브루스는 연구 자료가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이후 제외하게 된 베티 로스가 군에서 자료를 회수하기 전 몰래 보관해뒀다는 얘기와 함께 브루스에게 자료를 건넵니다. 브루스는 자료를 입수하게 되지만 또다시 군의 습격을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또다시 헐크로 변신하여 폭주합니다. 불완전한 혈청을 투여받고 힘을 얻은 에밀 블론스키가 헐크의 앞을 막아서지만 역부족이었고 헐크는 군대와의 전투 중 폭발에 휘말릴 뻔한 베티를 구해 도주합니다. 베티와 브루스는 자료를 갖고 미스터 블루, 세뮤얼 스턴스 교수를 찾아가고 일시적인 치료법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지만 스턴스 교수가 브루스의 혈액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헐크에 대한 연구를 해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브루스는 악용될 것을 우려해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로스 장군의 추적을 받아 생포되고 헐크처럼 되길 원했던 에밀 블론스키는 스턴스 교수에게 브루스의 몸에서 추출한 것을 자신에게 투여하라고 협박합니다. 이전에 맞은 혈청과 뒤섞여 괴물 같은 모습의 어보미네이션으로 변한 에밀은 도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막기 위해 브루스는 다시 헐크로 변신합니다. 난투 끝에 헐크는 어보미네이션을 제압하고 다시 잠적하게 됩니다. 과거 소련에서 미국으로 망명하여 토니 스타크의 아버지인 하워드 스타크와 아크리액터를 연구했던 안톤 방코는 아직 불완전했던 아크리액터 연구를 상업화하려다 하워드 스타크에 의해 추방을 당하게 되고 토니가 아이언맨이라는 기자회견 장면을 보며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아들 이반 방코는 아버지가 남긴 아크리액터의 설계도를 보며 무언가를 제작합니다. 토니는 국방부 주관 청문회에 소환됩니다. 정부 측은 적국에서 비슷한 기술을 만들 경우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아이언맨 슈트를 국가에 기속시키라 하지만 토니는 자신의 기술을 따라하려면 10년은 걸릴 거라며 거절합니다. 이반 반코는 본인이 제작한 아크리액터와 그를 이용한 무기로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직접 차를 몰고 레이싱을 벌이던 토니를 습격하고 토니는 휴대용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그를 간신히 제압하지만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이라던 말이 틀렸음이 공개되어 버립니다. 이에 토니의 친구이자 공군 중령인 제임스 로드가 찾아와 혼자 싸울 필요 없다며 슈트를 넘겨달라 설득합니다.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경쟁 군수업체 해머사의 CEO 저스틴 해머는 체포되어 수감되어 있던 이반을 탈옥시키고 자신의 회사로 데려와 토니를 능가할 무기를 개발해달라 주문합니다. 사실 토니는 아크리액터의 동력원인 팔라듐에서 발산되는 독성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신변 정리를 하듯 비서인 페퍼포츠를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CEO로 임명하고 로드 중령에게 강탈당하는 척 슈트를 하나 넘겨주기도 합니다. 그동안 토니의 회사원으로 위장해 잠입해 있던 실드의 요원 나타샤 로마노프에 의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실드의 극장 닉 퓨리는 토니를 찾아와 팔라듐의 해독제를 주사해주지만 약효는 일시적인 것이니 팔라듐의 대체 물질을 개발해내라며 토니의 아버지인 하워드 스타크가 남긴 물건들을 놔두고 갑니다. 토니는 팔라듐을 대체할 신물질을 개발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아크리액터를 개설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반 반코는 토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발하고 저스틴 해머는 로드 중령이 가져간 토니의 슈트를 기반으로 무기들을 추가한 워머신 슈트와 이반 반코가 개발한 무인 드론들을 발표하지만 이반 반코가 이를 해킹하여 사태를 막기 위해 달려온 토니를 공격합니다. 토니는 수적 열세로 인해 궁지에 몰리지만 나타샤의 활약으로 인해 워머신의 해킹을 풀어내고 둘은 힘을 합쳐 드론들과 이후 직접 만든 슈트를 입고 등장한 이반 반코마저 물리칩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토니는 닉 퓨리로부터 아이언맨의 어벤져스 합류를 제안받습니다. 우주 저편에 위치한 아스가르드의 왕이자 지구를 포함한 9세계의 수호자인 오딘에게는 토르와 로키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첫째인 토르에게 왕위를 물려주려는 찰나 오래전 지구를 침공했으나 오딘에 의해 격퇴됐던 서리 거인들이 당시 빼앗겼던 고대 겨울의 상자를 되찾으려 아스가르드에 침투합니다. 서리 거인들은 방어시설인 디스트로이어에게 제압되고 토르는 오딘에게 서리 거인들과 전쟁을 벌이자 주장하지만 오딘은 서리 거인들과 맺은 평화협정을 이유로 거절합니다.
이에 토르는 둘째 아들인 로키와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무단으로 서리 거인들의 본거지인 요툰하임을 공격하고 전투를 벌이다 궁지에 몰리지만 오딘이 나타나 이들을 다시 데려갑니다. 일련의 사건들에 분노한 오딘은 토르의 힘을 뺏어 지구로 추방해버리고 토르의 무기였던 멸리르는 자격을 갖춘 자만이 들 수 있게 하여 마찬가지로 지구에 떨어뜨립니다. 지구에 떨어진 토르는 천문학자인 제인 일행과 만나게 되고 멸리르는 실드에서 발견하여 보호합니다. 한편 서리 거인들과의 전투에서 이상한 점을 눈치챈 로키는 오딘과의 대화를 통해 사실 자신이 오딘의 친아들이 아닌 서리 거인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둘은 언쟁을 벌이다 충격을 받은 오딘은 쓰러집니다. 이에 로키는 아스가르드의 왕위를 차지하고 토르의 추방을 거두어달라는 동료들의 청을 거절합니다. 토르는 제인과 함께 실드가 멸리르를 보호하고 있던 장소에 침입하지만 멸리르를 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실드에 감금된 토르에게 로키가 찾아와 오딘이 죽었으며 자신이 왕이 되었고 요툰하임과의 평화협정을 핑계로 토르에겐 아스가르드로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제인의 일행인 에릭 셀빅 박사는 거짓 신분증으로 토르를 실드에서 빼내가고 실드는 일부러 토르를 놓아주며 그를 미행합니다. 로키는 요툰하임으로 가 서리 거인들에게 아스가르드로 오는 길을 열어줄 테니 오딘을 죽여주면 고대 겨울의 상자를 주겠다고 거래를 제안합니다. 이 과정에서 토르의 대관식 날 침입했던 서리 거인들도 로키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9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인 바이프로스트의 관리자 헤임달은 토르의 동료들을 몰래 지구로 보내주고 토르는 동료들과 재회해 오딘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키는 토르를 죽이기 위해 디스트로이어를 지구로 보내고 토르의 동료들이 이에 맞서나 역부족입니다. 이에 토르는 자신을 희생하여 모두를 구하려고 하고 그 순간 멸리르와 토르의 힘이 돌아오며 디스트로이어를 물리칩니다. 아스가르드에서는 로키의 사주를 받은 서리 거인들이 침입하여 오딘을 죽이려 하지만 갑자기 로키가 나타나 서리 거인들을 죽입니다. 이후 로키는 바이프로스트의 힘을 이용해 요툰하임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이를 막으러 온 토르에게 이 모든 것이 서리 거인들을 전멸시켜 오딘에게 인정받아 자신이 왕위를 물려받으려는 계략이었음을 밝힙니다. 로키를 제압한 토르는 요툰하임을 지키기 위해 바이프로스트를 파괴해버리고 폭발에 휘말린 두 명을 때마침 깨어난 오딘이 구하지만 로키는 스스로 손을 놓아버리며 심연으로 사라집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미국, 스티브 로저스는 애국심과 정의감으로 출신지를 속여가며까지 수차례 입대를 신청하지만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을 타고나 번번이 거절당합니다. 스티브의 친구인 버키 반즈는 입대하여 영국으로 가게 되어 떠나기 전날 여자들을 데리고 와 스티브와 더블 데이트 자리를 마련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조차 스티브는 모병소를 기웃거리고 이를 걱정하는 버키와 가벼운 언쟁을 벌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에이브라임 어스킨 박사는 스티브를 슈퍼솔저 프로젝트의 후보자들이 모인 부대로 입대시켜줍니다. 필립스 대령과 패기 카터 요원이 통솔하는 무대에서 스티브는 번번이 낙오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시험 삼아 던진 가짜 수류탄에 가장 먼저 몸을 던져 막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에 어스킨 박사는 필립스 대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를 슈퍼솔저의 첫 번째 피험자로 선택합니다. 한편 나치 독일의 심층과학부서 하이드라의 수장인 요한 슈미트는 노르웨이에서 오딘의 보물로 알려진 테스렉트를 찾아내고 아르님 졸라 박사와 함께 테스렉트의 에너지를 추출해 무기로 만듭니다. 하이드라를 시찰온 독일군 간부들은 요한 슈미트의 공격 목표에 베를린이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요한 슈미트는 이들을 자신이 개발한 무기로 살해하며 야욕을 드러냅니다. 슈퍼솔저 실험 전날 어스킨 박사는 스티브를 찾아와 자신이 독일 출신의 과학자이며 독일에서 요한 슈미트를 상대로 했던 첫 번째 슈퍼솔저 프로젝트의 얘기를 해줍니다. 슈퍼솔저가 되면 강한 힘과 더불어 본성을 강화시켜 선인은 더 선하게, 악인은 더 악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였습니다. 다음날 하워드 스타크와 함께 진행된 슈퍼솔저 실험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나 하이드라가 보낸 암살자에 의해 어스킨 박사가 살해되어 버립니다. 스티브는 암살자를 추격하여 생포하고 슈퍼솔저 혈청을 다시 탈취해오지만 암살자는 자결해버립니다. 어스킨 박사의 사망으로 인해 부대 단위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슈퍼솔저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스티브는 캡틴 아메리카로 이름 붙여져 채권 파리를 위한 선전도구로서 이용됩니다. 전투병이 되고 싶은 자신의 요망과 달리 광대 노릇을 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회의감을 느끼던 스티브는 어느 날 전방에 위문 공연을 가게 되고
거기서 제외한 카터 요원으로부터 자신의 친구 버키 반지가 전투 중 포로로 잡혔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스티브는 카터 요원과 하워드 스타크의 도움으로 단신으로 하이드라 기지에 침투하여 실험 대상이었던 버키 반지와 포로들을 구출해내고 이 와중에 슈퍼솔저의 부장용으로 레드스컬의 모습이 된 요한 슈미트와 마주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스티브는 하워드 스타크에게 희귀금속인 비브라늄으로 만든 방패를 받고 구출한 포로들 중 정예들로 구성된 하울링 코만도스와 함께 하이드라 기지들을 타격하는 전투원으로서 활약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이드라의 수송 열차를 습격하여 아르님 졸라를 생포하는 데 성공하지만 같이 활약했던 친구 버키 반지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사고를 당합니다. 부대는 알프스에 위치한 하이드라의 마지막 기지를 공격하고 레드스컬은 공격을 피해 세계 주요 도시를 공격할 미사일을 실은 비행기로 탈출합니다. 비행기에 침투한 스티브는 레드스컬과의 최후의 결전을 벌이고 격투 도중 노출된 테스렉트의 힘에 의해 레드스컬은 우주공간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스티브는 폭격을 위해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바다에 빠뜨리기로 결심하고 패기와 다음 주에 데이트를 하자며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전쟁이 끝나고 하워드 스타크는 스티브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그러던 중 테서렉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티브는 병실에서 눈을 뜹니다. 하지만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스티브는 병실을 나와 낯선 건물에서 탈출해 거리로 나가고 생소한 거리의 모습에 당황합니다. 이에 실드국장 니퓨리가 나타나 스티브는 70년 동안 잠들어 있었으며 40년대 병실로 꾸민 것은 충격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합니다. 이에 스티브는 데이트 약속이 있었다며 씁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쉴드국장 니퓨리는 에릭 셀빅 박사를 초빙해 진행 중이던 테서렉트의 연구에 이상이 생겼다는 보고를 듣고 찾아옵니다. 그때 갑자기 테서렉트의 에너지가 폭주하며 그 자리에 로키가 나타납니다. 아스가르드인의 우월한 신체 능력으로 요원들을 제압하고 들고 있는 무기의 힘으로 실드 요원 호크아이, 클리트 바튼과 토르에게 로키의 이름을 들어 알고 있었던 에릭 셀빅 박사를 세뇌시켜 함께 테서렉트를 탈취해갑니다. 블랙 위도우 나타샤 로마노프는 실드의 명을 받고 잠적 중이던 브루스 베너 박사를 찾아가 감마선이 방출되는 테서렉트의 추적을 위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닉 퓨리는 스티브 로저스를, 필 콜스는 토니 스타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어벤져스 프로젝트에 소속된 팀들을 소집합니다. 로키는 우주에 있는 누군가의 부하와 교신하고 누군가 로키에게 현재 들고 있는 치타우 리셉터와 군대를 제공해주는 대신 테서렉트를 탈취해주기로 거래를 맺었다는 내용의 대화를 합니다. 테서렉트로 포탈을 열어 지구로 군대를 불러오기 위해 필요한 이리듐이라는 물질을 얻기 위해 로키는 독일의 한 박물관에 침입합니다. 호크아이가 이리듐을 탈취하는 동안 시선을 끌기 위해 난동을 부리고 있던 로키를 캡틴 아메리카가 막아서고 격투를 벌이던 중 아이언맨까지 합류하여 로키를 생포합니다. 비행기로 로키를 호송하던 중 토르가 나타나 로키를 데려가고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는 이들을 뒤쫓습니다. 함께 아스가르드로 돌아가자고 로키를 설득 중이던 토르는 아이언맨의 공격을 받고 로키를 아스가르드로 데려가겠다는 토르와 테서렉트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아이언맨은 전투를 벌입니다. 뒤늦게 나타난 캡틴 아메리카가 이들을 막아서며 설득하고 결국 셋은 함께 로키를 쉴드의 공중모함 헬리캐리어로 데리고 옵니다. 테서렉트로 무기를 만들려고 했던 쉴드의 목적이 밝혀지고 급조된 팀은 그로 인해 분열을 일으킵니다. 바로 그때 호크아이가 헬리캐리어를 습격하고 폭발에 휘말린 배너 박사는 헐크로 변해버립니다. 토르가 폭주하는 헐크를 막아서 보지만 역부족이고 헐크는 토르를 엄호하려고 나선 쉴드의 전투기를 공격하다 공중에서 추락합니다. 토르 역시 로키에게 속아 헬리캐리어에서 방출되어 떨어지고 필콜슨 요원이 로키를 막아서려다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이후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힘을 합쳐 침입한 일당들을 몰아내고 헬리캐리어의 추락을 막아냅니다. 호크아이는 블랙 위도우와의 결투 끝에 제압되어 세뇌가 풀리고 일행은 콜슨 요원의 죽음을 계기로 마음을 다잡고 도망친 로키를 추적합니다. 스타크 타워에서 뉴욕 맨하탄 상공의 포탈을 열려는 로키의 계획을 알아채지만 결국 포탈은 열리고 치타우리 군대가 뉴욕으로 침입하게 됩니다. 토르와 헐크도 뉴욕으로 찾아와 합류하고 어벤져스는 모두 모여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한편 치타우리 군대와 맞섭니다. 혼전 중 조우하게 된 헐크에 의해 로키는 무력화되고 세뇌가 풀린 셀빅 박사는 치타우리 셉터로 포탈을 닫을 수 있다 알려줍니다. 쉴드 위원회에서는 사태의 소식을 접하고 핵미사일로 맨하탄을 날려버린다는 정신나간 작전을 진행하려 하고 닉 퓨리는 본인이 직접 막아서지만 결국 맨하탄을 향하는 핵미사일은 발사됩니다. 닉 퓨리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한 아이언맨은 핵미사일의 진로를 바꿔 포탈 속 치타우리의 기함을 날려버리고 포탈을 닫습니다.
아이언맨은 도중 전력이 끊겨 추락하나 헐크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옵니다. 토르는 로키와 테스렉토와 함께 아스가르드로 돌아갑니다. 로키의 실패에 대해 보고를 받는 누군가의 모습이 비춰지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여기까지 MCU 영화 페이지 1의 요약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